자, 연속 시스템과 이산 시스템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신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어요. 연속 시스템, 이산 시스템. 연속 시스템은 뭐냐? 신호 입력이 연속 신호 입력, 출력이 연속 신호 출력. 이산 시스템은 신호 입력, 출력이 이산 신호 입력, 이산 신호 출력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죠. 연속 신호가 입력 들어와가지고는 이산 신호 출력이 나가는 시스템은 뭐냐? 그거 방금 전에 배운 샘플링을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뭐 샘플링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산 시간 신호가 출력돼서 그 다음에 뭘 또 별개로 하면은 그 연속 신호가 들어가서 샘플링하는 시스템이고 이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걸 여기 뒤에 바로 또 이산 시스템을 붙이는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글씨를 좀 못 썼지만 아무튼 네, 그런 구조로 시스템은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1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기초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관련된 기초적인 수학적 개념이에요. 수학적 개념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현파 신호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정현파 뭐이냐? 사인, 코사인 얘기입니다. 사인, 코사인의 진폭, 위상, 주기, 주파수 요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걸 여전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인파, 코사인파는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처음 배울 때 뭐 직각삼각형에 이런 각도가 있을 때 이 변분의 이 높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수 있는데 제가 공학 수학에서 아마 지난 학기 공학 수학 1에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자면은 삼각함수의 원래 정의는 사실은 이 원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점이 갖는 y축의 높이, 요게 y축 높이는 sin. x축 길이, 여기까지, 이 점까지의 x축 길이는 cosine.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 원 위를 따라 이동을 해 가는데, 이동 지점은 우리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동했다? 여기 각도로 나타낼 수 있죠? 요 각도를 아무튼, 여기선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상하게 그냥 원래 x축을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각도를 뭐 어떤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원의 좌표의 x축 좌표는 코사인 세타, y축 좌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바로 이 점의 x축, y축 좌표가 되는 경우는 이 원의 반지름이 1인 경우, 이 원의 반지름이 1보다 큰 어떤 a가 되는 경우에는 a를 앞에다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대문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반지름이 대문자 a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을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값을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신호는 얘는 뭐냐면요. 이 원 위에 있는 이 빨간 점이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뭐 천천히든 빠르든 아무튼 어떤 특정한 속도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니까 그 돌고 있는 지점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또 점이 이동할 경우에는 높이가 또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할 때는 높이가 또 더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돈 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바퀴 돈 거 그걸 얘기하고 있고 한 바퀴를 크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금 주기 대문자 t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는 뭐예요? 시간 t에 곱해지는 건데 이 오메가 t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각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각도의 변화, 각이 얼마나 시간에 따라 빨리 변화하고 있느냐? 각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각 속도예요.
근데 각 속도가 2파이인 경우에 t가 0부터 1까지 바뀌는 0부터 뭐 1까지 바뀔 때 그러니까 그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한 바퀴 요 스몰 t가 만약에 그러니까 오메가가 2파인 경우에 스몰 t가 1이 되면은 2파이 곱하기 1 해서 얘가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속도가 오메가가 2파인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1이 걸린다. 즉 진동을 한 번 하는데 2파이가 돌았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주파수와 각속도의 그 관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메가의 의미고, 마지막 phi, 영어로 보통 phi라고 해서 phi라고 읽기도 하고 phi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 ph가 영어로는 f 발음 나는 거죠. 그래서 phi, 저는 그냥 phi라고 읽겠습니다만, 이 phi, 얘는 뭐냐면은, 시간 0에서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그때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각도.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요만큼 높이가 요 각도 기준으로 잡으면은 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요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매칭을 왜냐면 높이는 사인인데 지금 코사인 함수를 써가지고 있고 좀 복잡한데 괜히 틀어가지고는 지금 요 그림 수식에서 표현했는데 그거는 뭐 요 관계는 그냥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높이를 코사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어쨌든 결국은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일 때 y축 성분이 사인이고 x축 성분이 코사인이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라는 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각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시간 t인 지점에서 이 원점의 위치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다. 어떤 절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이제 정연파의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p를 그리고 이름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이 phi 얘가 위상이 되는 거고요. 이 절편 얘가 각도의 절편이 위상이 되고요. 주기 아까 대문자 t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각주파, 각속도, 각주파수, 제가 여기 각속도라고 썼는데 각속도랑 각주파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속도, 주파수가 얼마나 진동을 빨리 하느냐, 진동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진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건데 빨리 하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속도랑 비슷하죠? 각 주파수가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폭은 뭐예요? 진폭은 최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A 아까 여기 요 원의 반지름이 진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방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거 여기 다 말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뭐 이 슬라이드도 다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텍스트가 다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말로 다시 한번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주파수의 물리적인 의미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 예를 들어 정연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작해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르락 내리락 해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한 번을 진동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진동이 뭔지 알잖아요. 부르르르 떨리는 건데 그 부르르르 떨리는 게 높아졌다 내려왔다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를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동 딱 한 번 1회 한 것이 진동 1이다 그러면은 이 진동 1회를 시간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의 시간에 대해서 진동을 했느냐 진동 1회를 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주기 t고 이 주기 t가 1초 안에 1초 안에 몇 번 들어가느냐 얘가 t가 만약에 0.1초다 그러면은 1초 안에 10번의 진동이 들어가는 셈인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얘가 뭐냐면은 주파수 F예요. 주파수는 그러니까 파형이 파형을 몇 번 이렇게 쭉 달렸느냐. 파가 한 번 이 파형 모양을 한 번 달리고 두 번 달리고 세 번 달리고 그런 식으로 10번 파형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로 진동의 횟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위상 아까 말씀드렸죠. 절편이에요.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의 각도의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의 각도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코사인 함수일 경우에는 원래 시작은 여기잖아요. 요 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실제 요 타임 t가 0인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t 이퀄 0인 지점과 원래 오리지널 그냥 코사인 함수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위상이 0인 경우에 시작했던 요 지점 사이에 어떤 요 차이를 각도의 차이를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개념을 이 예제의 신호 그림을 통해서 개념의 각각의 각들을 계산해 보는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 개념의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진폭이 제일 쉬워요. 진폭은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진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절대값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뭐예요? 한 주기 지금 0.6이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코사인이라고 그랬죠? 코사인이니까 요게 코사인 시작하는 코사인 0 이퀄 1인 셈이었을 텐데 요게 코사인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작한 지점으로 처음 다시 돌아오는 요 지점의 그 시점이 2.6이래요. 그러니까 2.6 빼기 2.6 빼기 0.6은 2죠. 2가 뭐냐면은 얘가 주기 t예요. 자, 주기 t가 2니까 f는 어떻게 돼요? t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만 남았죠? 다 구했네요. 진폭, 주기, 주파수, 마지막 빠진 게 위상이네요. 위상은 뭐냐면은 시간 0인 시점에서의 절편에 해당하는 거랑 관련되는데 위상을 구하실 때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식을 써가지고 식 자체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 phi 값이 뭐냐 얘가 위상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phi만을 남겨 넣으려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코사인 phi인데 a 코사인 phi가 지금 여기 보면은 얼마냐? 그게 값이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써가지고 바로 그 각도를 이 p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얘는 안 나와 있고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0.6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0.6이 나와 있는 게 뭐냐? 오메가 t 이퀄 0.6일 때 그때 더하기 phi 하면은 그때가 뭐가 되냐? 얘가 0이랑 같아지잖아요. 그때 코사인 0이랑 같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계산하니까 오메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오메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이퀄 f 곱하기 2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오메가는 2분의 1 곱하기 2파이 해서 얘는 파인 거죠. 그러면은 파이 곱하기 0.6 더하기 phi 하면은 0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쫙 이항을 시켜서 여기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phi 이퀄 0.6 곱하기 오메가는 파인데 요게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0.6 파이 이렇게 되네요. phi 이퀄 마이너스 0.6 파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값이 다 각각 a는 3, 주기 t는 2, 주파수는 2분의 1, 2분의 1, 각 주파수는 2분의 1 곱하기 2파이에서 파이,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0.6 파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직접 한번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t1 이퀄 0.3 여기가 0.3인 경우의 두 정연파 신호의 위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연파 신호라는 건 그리고 각각은 주파수가 1, 주파수가 2 이런 다른 주파수의 정연파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동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 다 하신 거죠? 계산 다 하시고 이제 재생 재개하신 거죠? 자, f가 1이니까 f가 1인 실선 그래프의 코사인식을 써봅시다. 자, t1이 지금 phi라고 나와 있죠? t1이 phi예요.
p인데 t1에다가 요게 그냥 p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한번 식을 써볼까요? 이 f equal 1인 정연파는 이게 지금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정확하게 안 써 있는데 그냥 뭐 뭘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코사인은 그냥 써도 돼요. 왜 그런지 그냥 왜 코사인이라고 써도 되는지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진폭이 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a 곱하는 건 그냥 1이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f가 1이니까 각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예요. 2파이 t 이렇게 코사인을 쓸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p가 들어가는데 t equal 요 t가 0.3일 때 얘가 요 전체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에다가 0.3을 대입하면은 또 0.6파이가 되고 그때 0.6파이 플러스 phi equal 0이니까 요 phi 1이라고 하죠. 코사인 f 잠깐만요. 요 실선을 x1이라고 하고 x1t equal 코사인 2파이 t 더하기 phi 1 이렇게 하는데 phi 1은 요거를 이항을 시키면은 equal 마이너스 0.6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x2를 써보죠. x2t는 얘는 이제 주파수가 2Hz인 거예요. 주파수의 단위는 참고로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라는 학자가 이제 진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건데 그냥 시간분의 1 헤르츠라는 단위는 시간분의 1 얘랑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x2t는 코사인 2파이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4파이 t 더하기 phi 2 이렇게 되는데 t가 0.3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파이 플러스 phi 2 equal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i 2는 마이너스 1.2파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죠. 같은 시간 이동값에 대해 위상은 주파수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굳이 여러분 뭐 법칙으로 막 기억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